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 안 하는 백술딸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는 사연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은데도 별로 안 보이는 이유가 부끄러우니까, 다들 숨기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연이 올라왔고 아마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했을 때 취직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힘들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히키코모리로 분류할 수 있는 고립은둔형 청년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는 지금 27.7%, 여자가 72.3%입니다. 절대적인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좀 특이 현상이에요.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히키코모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남자가 많았습니다. 여자는 소수였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해요. 거의 5대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많아요.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 같은 경우는 학력도 되게 높습니다. 대졸 이상이 지금 75.4.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이 5.6. 그러니까 80% 넘는 사람이 고학력자예요. 그리고 지금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비율이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에서 39세를 조사한 건데, 여기 전체 사람 중에서 5%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수예요. 절대적인 수로 하더라도 일본의 히키코모리보다 한국의 히키코모리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리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이제 어바웃으로 보니까 해당 연령의 여자를 100으로 했을 때 약 7.5명이나 7점 후반 정도, 8명은 안 넘을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지금 히키코모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비율인데, 만약에 이게 과거처럼 취집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이런 선택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들이 폭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주부입니다.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여 슬하에 딸이 하나 있고 남편과 시댁과 친정 모두 편안하고 화목한 집이에요. 사춘기 때도 말썽을 안 부리던 딸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0등 안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등생에 속했죠. 문제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겼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취업 준비도 자기 개발도 안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냥 동네 백수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 내 친구는 나처럼 집에서 놀면서 엄마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준대. 그래도 나는 기특하다, 그치? 설거지 하는 걸로 유세하는 거죠. 엄마, 저거 봐봐. TV에 저렇게 사람 죽이는 거 봐봐. 요즘에는 정신 이상자가 너무 많아서 나쁜 짓만 안 하고 살아도 1인분이래. 이런 말들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모든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사례를 보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지금처럼 착하게만 있으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복잡하게 살 필요 없지 않아? 나는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딸인데 공주처럼 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 제일 밑바닥에 자리 잡혔습니다. 아차 싶었던 저는 딸에게 독립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도 안 한다고 울고 소리 질렀습니다. 딸이면 아무리 내가 팥벌레 같아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귀찮다고 이제 나가라는 거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어떠냐고 권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딸은 돈 필요 없답니다. 매일 집에서 TV 보고 밥 먹으니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알바도 안 한대요. 그리고 영어 학원이든 자격증 학원이든 네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 준비를 하든가 그러는 거 어떠냐 하니까 응 해야지 하면서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이 55세쯤에 미리 퇴직을 하고 같이 여행이라도 다니자 이 약속을 30년째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30대, 40대, 아니 죽기 전까지 우리가 키워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눈앞이 깜깜하고 억울합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행은 못 다니겠다고. 딸 뒷바라져야 되니까.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자식인데 그래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지 어쩌겠냐고. 요즘 저희 딸 입버릇은 자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잘못 키운 건가요? 제 딸은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트라우마가 있을 만큼 상처도 없고 남들보다 넘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생활하며 정말 팔자 편하게 자란 아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자란 아이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엄마 집안일 도와주던 야무지고 착한 아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근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냐오냐라는 게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준을 어디를 많이 삼냐고 하면 본인의 어린 시절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글쓴이 엄마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아마 좀 귀하게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하게 거기보다는. 그러면 그렇게 자라왔던 그 기준이 본인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서 딸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좀 보면 엄하게 키우죠. 같은 집에 아들, 딸이 있으면 딸은 조금 많이 봐주고 간단하게 키워도 아들한테는 좀 엄하게 키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의 오냐오냐 기준하고 여자들의 오냐오냐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아마 오냐오냐였을 겁니다. 하지만 글쓴이 이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나는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몇 차례 경험하면서 이게 남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믿을 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흘러 제 딸이 철이 좀 들기로요. 그런데 40대가 돼서도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30이 넘었나 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 딸이랑 대하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TV에 청년 실업자 이런 소리 나오면 겉봐 그런다니까 하는 딸을 보면서 한숨 안 쉴 자신도 없어요 라는 글입니다. 참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자들 자업자득이에요. 한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0년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못하면 취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그거를 수용해 줬어요. 왜?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뭐 26, 27, 25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때 당시 취직할 때는 남자들한테 강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한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결혼이 많이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죠. 왜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여자들이 해줘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군 가산점 없애줘. 여성 할당제 해줘. 그리고 여성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 해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남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 않아야 될 여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획득하게 되고 그들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남자를 많이들 데려가죠. 요즘은 맞벌이 트렌드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양질의 일자리는 구하지 못하고 뭐 중소기업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 케이스처럼 그냥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케이크녀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다고. 누구한테? 어차피 남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할 그 82kg, 82톤 김지영들한테 선동당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방끈이 긴,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정치 권력이라든가 국회의원 배지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엘리트 여성계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거예요.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스펙이 딸린다라고 한다면 동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과거처럼 양질의 일자리 남자들한테 밀어줘라.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희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사람을 누가 뽑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업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있는 건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과 관리 직원에 대한 비율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페널티를 줘요. 심지어 완전히 남초 회사마저도, 여자 직원이 거의 없어도 되는 회사마저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평범한 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나마 낫죠. 근데 대부분은 못 들어가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과거 같으면 만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못 만나요. 왜?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 못 갔던 애들이 들어갔잖아요. 뭐 군가산점도 없어지니까 공무원 이자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금 대기업에 있는 남자들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밑에 애들은 오히려 피해자라니까? 이거를 왜 깨달지를 못하는 건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 남자들의 희생과 권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